혹시 고전 읽으려고 마음먹었다가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덮으신 적 있지 않나요? 내 문해력의 문제인가?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은 번역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읽으시는 고전 3대작 데미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변신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출판사별 문체 차이, 표지 디자인 비교, 그리고 개인적인 제 원픽까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올해 고전 읽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헤르만 헤세 데미안. 저는 이렇게 4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민음사, 문학동네, 코너스톤, 지만지. 사실 표지 디자인만 놓고 보면 문학동네판이 가장 끌려요. 이번에 먼슬리 클래식으로 나왔는데요. 요즘 진짜 핫하더라고요. 가장 두꺼운 건 지만지 버전입니다. 이게 해설이 진짜 많아요. 소설뿐 아니라 주석, 번역가의 말까지 꼼꼼하게 읽고 싶은 분들은 이 판본이 가장 잘 맞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가격은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사실 가성비만 놓고 보면 코너스톤 버전이 압도적이에요. 대중성.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역시 민음사죠. 게티 할머니로 알려진 전영애 교수님 번역이라 신뢰도도 많이 높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번역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번역의 정확성은 우리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의역이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사실 번역은 일종의 취향 문제죠. 데미안은 같은 문장인데도 출판사별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온도차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첫 문장과 함께 제 번역 선호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번역 선호도 4등 민음사 버전.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민음사 버전은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화려한 수식어는 없고 그냥 툭 던지는 문장. 문장을 이렇게 많이 풀어쓰진 않고 굉장히 압축해놓은 깔끔한 스타일이라 철학적인 밀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한자어도 많고 사유하는 맛이 강해서 고전을 이렇게 읽어야지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판본입니다. 제 취향 3등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 버전입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온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까 민음사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또 확 다르죠? 저는 이 문장에서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표현, 이게 참 좋았어요. 싱클레어의 간절함이 다른 판본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특히 그런데 라고 쓰는 접속사의 반전 때문에 살고 싶었지만 실패한 느낌, 그 좌절감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풍부한 해설까지 좋아하신다면 딱 지만지 버전이 잘 맞습니다. 2등 문학동네.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어조가 아주 부드럽고 현대적인 판본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건 민음사만 솟아나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솟아나오는 것이 뭔가 본능적인 느낌이 든다면 우러나오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것에 가깝죠. 이 번역이 굉장히 트렌디한 번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표지가 요즘 인스타 감성이라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판본이에요. 그럼 1등 코너스톤. 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게 군더더기가 좀 싹 빠진 그런 판본이에요. 호흡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길지 않다는 이야기죠. 복잡한 수식어에 지친 독자라면 이 담백함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고전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번역이기도 하고 가격 또한 착하기 때문에 문턱을 더더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거나 혹은 고전 입문자라면 이 판본을 가장 먼저 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민음사, 열린 책들, 아름다운 날 버전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데미안보다 이 책 번역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책들은 대부분 번역이 매끄러우면 현대판 심리 스릴러가 되고 번역이 투박하면 철학 논문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책이 워낙 두껍죠. 오랜 시간 읽어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번역을 고르냐에 따라 완독 여부가 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만지 버전도 궁금했고 문학동네 판본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표지파다. 그러면 솔직히 압도적으로 열린 책들 판본 아닐까요? 이게 세계문학 모노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요. 양장이 아닌 이렇게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어서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취향이 제대로 저격이에요. 자, 이 세 권의 가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중성은 여기에서도 민음사 버전이 단연 또 1위입니다.
확실히 유명한 고전일수록 민음사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뽑은 3등 아름다운 날 버전입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바조프는 우리 고을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바조프 셋째 아들이었다. 표도르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비극적이고도 기괴하게 죽어서 그 소문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이 판본은 진짜 가독성 하나는 압도적이에요. 저도 한 15년 전에 카라바조프를 처음 읽었을 때 이 버전으로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권짜리거든요. 근데 그 말은 축약본이라는 거죠. 압도적인 가독성. 민음사나 열린 책들이 긴 문장을 고수할 때 여기는 독자를 위해 문장을 끊어준다. 그래서 숨통이 트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완독이 목표라면 딱 이 버전이 읽기 좋습니다. 제가 뽑은 2등 민음사.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카라바조프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바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정확히 13년 전 비극적이고 어두운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도시에서는 회상하곤 할 만큼 한때 대단한 유명세를 탔던 바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 주로 도스토옙스키를 번역하시는 김연경 선생님의 판본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전공자의 위엄. 문장이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19세기 소설이 아니라 지금 막 일어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문장도 조금 긴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 문장 읽고 나서 숨을 고르게 되지만 대신 밀도는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독서를 원하신다면 이 버전이 딱 좋으실 거예요. 1등 열린 책들.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카라바조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년 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의문투성이의 죽음으로 인해 한때 상당히 널리 알려진,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바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때가 되면 이야기할 생각이다. 저는 이 버전이 투박하면서도 원문의 결을 잘 살린 그런 번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수식어도 없이 깔끔하고 고전의 무게감과 번역의 가독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장에 딱 꽂아놓으면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음사가 어렵고 아름다운 날이 가볍다면 열린 책들이 딱 그 중간에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카프카입니다. 변신을 비교해 볼 건데요. 민음사, 문학동네, 더 스토리, 지만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사실 오늘 언급하는 책들 중에서는 가장 번역을 덜 타는 작품 아닐까 싶어요. 단편이라 짧기도 하고 번역 문제의 독특함을 느끼기도 전에 책이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도 아무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스토리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 초판본을 가지고 만든 건데 원서는 아니고요. 이 감성이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민음사에 이렇게 얼굴 들어간 표지. 이것도 꽤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성은 최근 기준으로 보면 가격하고 디자인 때문에 초판본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럼 첫 문장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뽑은 4등.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에서 한 흉측스러운 갑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는 단순히 벌레가 아니라 갑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딱딱한 껍질에 갇힌 존재. 주인공의 육체적 고립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근데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읽으면서 툭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번역가의 약간 고집이 느껴지는 것만큼 작품의 깊이도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전 애호가, 텍스트의 질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등은 민음사 버전이에요.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위에는 갑충이었다면 이번에는 해충입니다. 해충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서늘하고 무심한 공포. 이게 현대인의 소외를 정확하게 찌르는 것 같아요. 위에서 다뤘던 데미안의 전영애 교수님의 판본이기도 해서 절제된 문체를 좋아하신다면 이 판본이 가장 잘 맞으실 거예요. 2위는 더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는 거대한 벌레입니다. 모호함 없이 상황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선명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장면이 영화처럼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고전의 문턱을 낮춘 그런 판본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고전 입문자에게 거부감 없이 카프카를 소개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른 1등은 문학동네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여기는 불안함 대신 뒤숭숭함이라는 표현을 쓴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잠에서 깼을 때의 그 묘하게 찝찝하고 서늘한 느낌? 불쾌감 같은 게 잘 담겨있는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장 호흡도 자연스럽고 전반적으로 번역이 세련됐어요. 공포보다는 불안이 강한 판본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적어서 저는 오히려 이 판본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룬 고전 3대장 최종 원픽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데미안은 코너스톤.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라 처음 보는 분들도 부담감이 적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열린 책들. 가독성과 원문의 무게감이 가장 조화롭게 잘 유지된 번역입니다. 편시는 문학동네.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히면서도 카프카 특유의 불안을 잘 살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즐거운 고전 독서 되시길, 완독하시길 응원드립니다.